여러분, 소금 하나가 집안의 돈줄을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 단순히 음식에 넣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나쁜 운을 막아내며 재물을 머물게 하는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자들의 집에는 현관이나 주방,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금 단지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항아리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돈길을 열어주는 비밀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소금은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재물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금전운이 막히기도 하고 반대로 확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소금의 자리와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을 확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가 되는 풍수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구독자 한 분 한 분께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금 풍수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들은 소금을 그렇게 중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곧 양기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염전에서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만나 오랜 시간 증발하며 맺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지요. 이 과정에서 불과 물 그리고 바람의 기운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소금은 자연의 순수한 힘을 가장 고스란히 담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간하는 재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지키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지혜로운 도구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세금으로 쓰이기도 했고 소금을 쥔 사람이 곧 큰 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소금은 돈과 같은 가치로 통했고 심지어 군인들의 급여가 소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곧 재물과 권력 그리고 행운을 상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힘을 담은 천일염을 쓰라고 권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두어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얻은 소금입니다. 즉, 바다의 물, 태양, 바람이 동시에 깃들어 있어 음과 양의 균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단순한 정제염 대신 기운이 살아있는 천일염을 집안에 두어 재물운을 불러들인 겁니다. 실제로 집안에 천일염을 둔 뒤 기운이 달라졌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한 분은 현관 구석에 천일염 단지를 두고 나서부터 남편이 사업이 점차 풀리고 막혀있던 금전 흐름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괜히 생겨난 게 아니지요. 여러분도 지금 집안에 쓰는 소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래된 소금이나 습기가 차서 굳은 소금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오히려 기운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새 천일염으로 바꿔주세요.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차이가 집안의 금전운에 큰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아무 그릇에 담아두면 될까요? 풍수에서는 소금을 담는 그릇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소금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퍼뜨릴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항아리, 즉 옹기입니다. 흙으로 빚어 고온에서 구워낸 옹기는 오행 중 토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토는 흔들리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다른 기운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또 옹기에는 작은 숨구멍 미세한 기공이 있어 공기가 드나듭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발효시킬 때도 오래 보관할 때도 옹기가 가장 적합했던 겁니다. 소금을 옹기에 담아두면 집안의 탁한 기운도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정화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뿐 아니라 소금도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겁니다.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을 함께 보관한다는 의미였지요. 만약 옹기를 구하기 어렵다면 도자기 그릇도 좋습니다.
도자기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토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고 소금의 밝은 향기와 잘 어울립니다. 다만 플라스틱이나 금속, 유리 같은 재질은 풍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공의 기운이 강하고 금속은 기운을 지나치게 날카롭게 만들어 소금 본연의 정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빛이 그대로 투과되기 때문에 기운을 안정시키는 힘은 부족하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소금을 얼마나 담는 게 좋을까요? 너무 가득 채우면 소금이 기운을 흡수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소금의 양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보통 그릇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기운이 돌고 흡수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소금을 담을 때는 반드시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기운이 탁해지고 오히려 집안의 흐름을 어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도 미리 깨끗이 닦고 말린 뒤에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로 이런 세심한 부분을 지킨 뒤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 한 분은 늘 유리병에 소금을 담아두다가 풍수 강의를 듣고 작은 옹기 항아리를 새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집안 공기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남편의 직장에서 막혀있던 일이 풀리며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금의 힘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소금을 새로 준비하실 땐 어떤 그릇에 담을지부터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릇 하나가 소금의 기운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준비하고 그릇까지 갖췄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자리 선택이 잘못되면 오히려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자리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현관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의 기운이 곧 집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는 현관의 구석, 신발장 위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동쪽 방향 구석은 예로부터 양기와 재물운이 모여드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은 더욱 강하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한 분은 몇 달 동안 돈이 새는 느낌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조언으로 현관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 갑자기 밀려있던 외상값이 들어오고 작은 재물이 이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관의 기운을 바꾸자 집안의 금전 흐름도 함께 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좋은 자리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상징하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물과 불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기에 이곳의 기운이 곧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둘 때는 싱크대 옆이나 찬장 안쪽처럼 물이 흐르고 불이 켜지는 곳 근처에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새는 돈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물이 빠져나가듯 흘러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선반이나 창틀 같은 자리에 소금을 두면 습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는 돈줄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을 두는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현관과 주방, 화장실을 살펴보시고 작은 소금 단지를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곳에나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건강과 재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피해야 할 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게 되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공간의 안정된 에너지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숙면이 방해되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쌓이며 부부나 가족 간의 감정마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재물운을 높이고 싶어서 침실 구석에 소금을 두었다가 그 뒤로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풍수를 아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소금을 치웠더니 금세 잠도 편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회복되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침실은 소금을 두기에는 절대 적절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방입니다. 아이들은 활발하고 밝은 기운을 발산하며 성장해야 하는데 소금이 그 기운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실 한가운데나 식탁 위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곳이고 식탁은 음식을 나누며 화목을 다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가족의 따뜻한 기운마저 빨아들여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자주 보는 자리이기도 하니 재물의 상징인 소금을 드러내 두는 것 자체가 좋은 기운을 흩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분명히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침실, 아이들 방, 거실 한가운데에는 소금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바르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소금 단지를 한 번 두면 평생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탁한 기운과 습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새 소금으로 교체해야 정화력이 유지되고 재물운도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교체하라고 합니다. 특히 입추는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라 소금을 새로 갈아주기에 가장 좋은 때로 여겨집니다. 또 단오 같은 절기 혹은 이사나 생일처럼 집안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바꿔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거나 화장실처럼 습한 곳에 둔 소금이라면 더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만져보았을 때 소금이 축축해져 있거나 손에 잘 묻어나온다면 이미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바로 새 소금으로 갈아주세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한 상인은 가게 현관 양쪽에 둔 소금을 반년마다 갈아주었는데 교체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손님 발길이 늘고 매출이 꾸준히 오르더라는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그냥 두는 것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다면 다 쓴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절대로 음식에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운 기운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청소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 앞 배수구에 뿌려 흘려보내거나 화장실 바닥을 소금으로 문질러 청소하면서 함께 씻어내면 탁한 기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까지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셈이지요. 여러분, 소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화제와도 같습니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금 풍수 비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나쁜 운을 막아내며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둘째, 항아리나 도자기 같은 숨쉬는 그릇에 담으셔야 합니다. 셋째, 현관, 주방, 화장실처럼 동과 연결된 자리에 두시면 좋습니다. 넷째, 침실이나 아이들 방 같은 곳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다섯째, 소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다 쓴 소금은 청소나 배수구에 뿌려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금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의 흐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금 풍수를 실천한 뒤 집안 분위기와 금전운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정말 재물운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현관 구석에 소금 단지를 놓아 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구독하여 다음 영상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라며 댓글에 행운이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대운과 복이 함께하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빛과 재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